1월 17일 중앙당 선대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D-51일 대통령 선거 D-51일 되는 날입니다. 깨끗한 우리 공화당으로 정권 교체를 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파의 후보는 있대 우파가 괴멸될 상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좌파들은요 한번 잡은 정권을 그렇게 쉽게 특히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 찬탈한 정권 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붉은 적폐를 수도 없이 뿌리 박은 그런 정권 또 악법 악행 악습을 행한 이 정권이 쉽게 우파로 정권을 넘겨주지 않을 거다는 생각들은 다 갖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언론 방송들이 지배하겠다. 여론을 언론 방송들이 형성을 해서 혹은 조작을 해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탄핵 정국과 같이 기획적으로 업무를 통해서 정권 교체든 정권 연장이든 언론 방송의 과도한 선거 개입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당원수로나 책임당원수로나 제3정당인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 아예 항목적자 넣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정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은 언론 방송개혁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생각이 절실해집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서울의 소리 기자와의 얘기들이 어제 MBC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대통령 선거 자체를 황색 선거로 만드는 그러한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언론이 이념적 편향된 언론이 대통령 선거를 지배하겠다는 아주 잘못된 사고에 의한 그러한 언론 업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들이 후보의 도덕성과 후보의 정체성과 또 후보의 공약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잣대에 의해서 거대 양당 기준으로 후보를 보도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몰고 가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잘못된 불공정의 사례다 이래 봅니다. 우리 공화당은 오늘 법률자문단 회의를 통해서 한상수 법률자문단장님을 중심으로 6분의 변호사와 법률자문단 회의를 하겠습니다. 언론방송에 대한 불공정, 편파, 왜곡 선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대한민국 선거를 황색 선거로 만들고 있는 일부 언론 방송에 대한 경고도 하려고 합니다. 국민들께서 현명하셔야 됩니다. 불과 5년 전 2016년 그 겨울부터
불법 거짓 탄핵에 여러분들은 속았지 않습니까? 똑같은 형태로 언론 방송들이 그 불법 탄핵 그 당시에 80가지의 거짓말을 80명의 패널들이 근거 없는 자료를 가지고 대통령을 불법 거짓 탄핵시켰듯이 지금도 좌우로 갈라진 언론 방송이 자기들이 특정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그러한 불공정, 불평등 선거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개선되지 않고는 선거를 치러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그러한 목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예측을 합니다만은 오늘 사전 선대본 회의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저한테도 전화를 많이 했어요. 저는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이재명은 안 된다는 전제를 먼저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얘기는 그만하시고 윤석열 얘기를 하자고 유도를 해도 그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일개 방송사가 유튜브에 제보를 받고 이런 식으로 선거판을 황색 선거로 뒤바꾸는 것은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오만한 그러한 행태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는 독립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어제 충청의 독립기념관과 73차 희망배달 장보기와 동시에 충남도당 사무실 개소식 및 그동안 고생하셨던 분들에 대한 감사장 수여와 충남도당 20대 대통령 선거 선대위 발족식을 하고 왔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독립기념관을 다녀오면서 대한민국의 유대한 역사는 민초들의 역사였다. 항상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는 민초들이 앞장서서 나라를 지켰고 독립을 요구했고 자유를 요구했고 전쟁에서도 그들의 피와 땀으로 이 나라를 지키고 성장시켜왔다. 라는 오면한 현실을 느끼고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왜곡된 좌파 성향의 역사로 바꾸려 했지만은 대한민국의 역사는 위대한 자유우파의 역사였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위대한 자유우파의 역사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무리 좌파들이 그렇게 역사를 바꾸려 해도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도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도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야 합니다. 정권교체를 어떻게 이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야권 후보 단일화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후보의 자격 문제, 후보 부인의 여러 가지 도덕적 문제, 등등을 떠나서 국민께 다시 한 번 더 제1야당 후보가 아니라 국민 후보를 뽑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자유우파 국민 후보를 뽑는 그러한
상황이 온 겁니다. 자유우파 국민 후보가 뽑으면은 정권 교체를 1, 2% 차이로 이길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정권 교체는 힘듭니다.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든 자유우파 국민이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든 자유우파 국민이든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든 자유우파 국민이든 이제 정권교체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윤석열로는 안철수로는 정권교체가 힘들다는 것이 명백해졌지 않습니까? 이 시기를 놓치면은 이제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정권교체를 위한 자유우파 국민 후보를 뽑아야 된다고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좌파 독재 정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 연장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돈을 쓸 수 있는 것은 돈을 다 쓸 겁니다. 또 국민을 속일 수 있는 부분은 국민을 다 속일 겁니다. 도덕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장동 권력 게이트의 중심 인물인 사람도 한 달, 두 달 국민을 속일 수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가면은 제2의 탄핵 사태가 오는 겁니다. 절대로 국민들께서 다시는 이러한 좌파들의 속임수, 좌파 후보의 무모한 국민 속이기에 넘어가셔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국민의 명령인 정권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50일밖에 남지 않은 지금 설날 명절 전에라도 국민들께서 요구하셔야 됩니다. 야권 자유우파 국민 단일 후보를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는 것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법률자문단 변호사 6분을 모시고 최근에 여론조사와 관련된 여론조사 기관의 문제점, 그리고 여론조사 의뢰기관의 문제점, 그리고 여론조사의 왜곡성을 방치하거나 묵인하고 있는 선관위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우리 공화당과 조원진 후보님이 정당하게 여론조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항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엄정하게,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해서 여론조사에서 우리 공화당과 후보님께서 이렇게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그런 사태를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약집이 선관위 해석 문제로 약간 이제 지연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아마 공약집이 인쇄 배포될 가능성이, 판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공약집 내용은 조원진 후보님의 철학, 정치 철학과 국정 철학이 담겨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작성된 것이고,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 계기관에서 이 문제들을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망들이 다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굉장히 알찬 내용으로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설 선물로, 다른 선물과 함께 설 선물로 공약집을 선물로 드리는
지인들에게 드리는 그런 운동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설 선물을 공약집으로라는 그걸 가지고 주변의 지인들에게 많이 공약집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선거에 굉장히 특히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지 여러분, 현재 D-51일을 대선을 향해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제도 그 뉴스를 보셨겠지만 여야 후보들의 아주 행보가 정말 이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곧 우리 삶을 결정하고 사회를 결정하고 국가의 운명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야 후보가 펼치는 저희 거대 정당들의 이 공학적 사고, 권력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이 공학적 사고가 결국 우리 삶과 사회와 국가를 망치리라는 그런 예상이 듭니다. 여당 후보란 사람은 심지어 탈모 공약이라고 하죠. 탈모 치료제를 건강보험으로 하겠다라는 정도까지 나간 아주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을 자기 주머니 속에 돈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쓰겠다는 그런 의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소위 586 정치권에 있는 586 운동권의 정치 카르텔이 이 나라의 운명에 대한 생각과 대한민국의 운명에 대한 생각, 이런 생각 없이 지금 공학적으로 권력이면 무엇이든 좋다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인의 어제 전화 녹취록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면 이건 대한민국의 운명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캠프라는 것에서 속해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오로지 권력 정치를 위한 그 수단밖에 생각하지 않는 아주 얕은 수준의 정치를 지금 현재 펼치고 있습니다. 이민년 새해입니다. 대한민국이 운명을 결정하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번 선거는 우리 후보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오셨지만 정권 심판에 의한 정치 교체가 최대 화두가 되어야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만약 우리가 실패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매우 암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수 야권의 후보 단일화, 이 이슈와 이 화두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한번 고민해보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지난 5년간 조원진 대통령 후보님을 선두로 해서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운동에 동참하셔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확실하게 밝혀주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저희 후보님이 이번 화수목금 대구, 울산, 부산, 경남의 선대위 발족식과 함께 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월 22일 날 토요일 날 태극기 집회는 광화문에서 신세계까지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상세한 내용은 공카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구에서는 18일 날 대구 일정이 있습니다. 후보님께서 먼저 두리공원에서 무료급식 행사를 실시하고 복지국가에 대한 공약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위원장의 행사에 참여하셔서 대한민국의 문화의 방향에 관한 말씀을 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가, 정권 교체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울산 집회에서는 19일 날 이루어집니다. 이날 울산에서 민노총 해체 관련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노동 이사제에 대한 당의 방침과 후보의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부산 경남에 관련된 이슈들도 곧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 정당 선거 사무소의 등록 및 계약이 조금 지지부진합니다만 현재 70여 개가 지금 현재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우리 후보님의 홍보뿐만 아니라 전체 조직 가동에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명대 홍보관은 41개 서명대 홍보관 현수막의 전체 배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부분 선거 기간뿐만 아니라 선거 기간 이전에도 홍보관으로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각 시도당에서는 협조를 해주시고 당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주에 이미 전주에 시도당으로 또는 서명대로 전단지가 다 배포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부 계속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는 중이지만 빠른 시간 내에 전단지가 전체 다 배포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정을 월요일 날 기존 나와 있는 일정들을 미리미리 좀 공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들 다 오셨는데서 월요일 일정에 대해서 공지를 좀 해야 되는데 공카에 올리는 거 하고 마이크 소리 들리니까 오늘은 뭐 우리 선대본 회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정들이 서울중앙당의 일정들이 있고요. 법률자문회의가 있습니다. 내일 11시 반에 대구에서 무료 급식 행사가 있습니다. 이 무료 급식 행사에서는 우리 어르신 계층들의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2시에는 대구 기자단하고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우리 대구 시당 당사에서 2시에 기자회견이 있고 4시에는 석경 선생 우리 당의 문화예술위원장이신 석경 선생이 전시회가 더 블루에서 있습니다. 뭐 국전 작가시고 또 당을 위해서 투쟁의 대열에 같이 해주신 분이라서 많은 분들이 내일 4시에 석경 선생 전시회에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4시에 전시회에 참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5시에는 마케팅 정통시장 중에서 가장 현대화 작업이 잘 돼 있는 시장 대구의 서남시장이고 또 그 서남시장을 방문을 통해서 패싱 문제 또 전통시장 살리는 방안 등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시 반에는 어제 충남에 이어서 대구에서 대구 선대본부 발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화수 목금 4일간 영남권 순회를 합니다. 수요일 날은 울산 지역 방문을 합니다. 아마 희망 배달을 우리가 73차 했지만 울산을 못한 것 같아요.
울산 지역의 울산 시민들을 만나고 울산시장 부정선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와 현대자동차가 민주노총의 핵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요구하는 사항이 정년을 64세까지 하자는 겁니다. 민주노총의 이 청년 일자리를 뺏어가는 이러한 악행에 대해서 민주노총의 해체, 또 현대자동차 기업주의 노조와의 결탁에 대한 부분을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은 부산 방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의 위상을 자꾸 잃어가는 부산을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이제 항구 도시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가덕도 신공항 반대 입장도 분명히 부산 방문해서 밝히겠습니다. 또 우리 조계종의 불교계의 제일 큰 어른이신 진제 큰스님을 방문해서 뵙도록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해운정사에 방문할 수 있도록 이한호 위원장님께서 일정을 잘 잡아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무튼 저녁에 시간을 정해서 그 일정에 맞춰서 저녁에 부산 당원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부산 선대위 발대식도 하겠습니다. 물론 울산도 오후 늦은 시간에 울산 선대위 발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금요일 날은 경남 창원 지역을 방문하겠습니다. 경남 창원 지역의 대기업 중에서 원전 폐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두산중공업 앞에서 원전 폐기를 폐기한다는 그러한 입장을 밝히고 원전이 왜 필요한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탄소 중립이 아니라 원전 폐기 정책을 폐기하면서 원전을 통한 탄소 중립을 앞당기고 원전 산업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또 원전 합과, 원전 건설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경남 대구부터 시작해서 충남 이후에 대구, 울산, 그리고 부산, 경남 선대위 발대식도 같이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지역에 맞는 공약 발표, 또 우리가 꼭 해야 될 그러한 공약들을 맞춤형으로 장소에 혹은 시간에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살면서 인간이 가야 될 길, 특히 정치를 좀 일찍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29살 때 국회 때부터, 국회 보좌관부터. 그래서 정치인이 가야 될 길은 굉장히 길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자중해야 되고, 우리 아들한테도 미안하지만 아버지는 돈이 없고 그 대신에 부끄러운 삶은 살지 않겠다. 그것이 우리 아들한테 줄 수 있는 일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아들은 군을 당당하게 보병으로 만기 제대를 하고 지금은
하루 10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복학하기 전까지 학비를 마련하고 스스로의 삶을 위해서 하루 10시간 이상 파김치가 되어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 대한민국 국민의, 일반 가정의,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삶입니다. 결혼하고 월세부터 시작해서 반월세, 반전세, 전세, 지하방부터 시작해서 20번을 이사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국민들은 그런 삶을 삽니다. 정치인이 됐다고 해서 그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실천해 왔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이든 국회의원이 됐든 사회 봉사활동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봉사활동에 우리는 참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는 알았습니다. 코로나 전까지 제 와이프는 동산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몇 년을 봉사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연히 아는 의사한테 그 모습이 발견돼서 불편했지만은 그래도 돌아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분들의 손발을 주물러 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와이프한테 너무 많이 죽음을 앞둔 분들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힘들지 않느냐고 얘기했을 때 믿음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오히려 저를 바라보던 그것이 우리 일반 국민들의 삶 아닌가요?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거대 양당의 후보 또 여러 가지 가족들의 문제를 보면서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대한민국에 더 많은 훌륭한 국민들이 있으시고 대한민국에 정말 올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고 가정을 지키고 작은 월급이지만 받아서 가정의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주부들이 계시고 어머니, 할머니들이 계신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우리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갔습니까? 지도자들은, 지식인들은 용기를 잃고 국민들이 오늘도 삶을 놓고 자살로 몰리고 있는 이 판국에 정치인들은 그러한 고민보다는 인기 영합적인 그러한 일로 가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정말 정치를 하는 저가 자괴감을 느낍니다. 일반 소시민들은 저와 같이 결혼해서 20번 이상 저보다 훨씬 더 어렵게 삶을 살 겁니다. 그것이 서민의 생활이고 그게 중산층의 생활이고 그것이 일반 국민들의 생활 아닌가요? 우리는 힘들지만은 73번의 전통시장, 재래시장 장보기를 이어가는 것도 우리가 큰 도움을 주지 않지만은 그분들이 물건 하나를 팔면서 웃는 그 모습이 그리워서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이 코로나 어려운 판에 버티면서 꿋꿋이
삶을 이어가는 모습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일반 국민들이 살아가는 길 아닙니까? 우리 공화당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일반 국민들, 우리 민초들의 생각들이 모여있는 정당이 우리 공화당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정치공학적으로 생각을 해서 태극기를 들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박근혜 대통령이 태극기를 들으라고 해서 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거짓 탄핵에 한 페이지를 넘긴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좀 더 정치꾼들이 버려버린 민심을 저희들이 찾아야 됩니다. 기득권 정당들이 자기들의 사리사욕에 빠지고 기득권에 빠져있는 그러한 정당들의 잘못된 모습을 깨고 국민들의 목소리와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정치혁명입니다. 우리 동지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충남에서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만 남성무 위원장께서 그 큰 깃발을 돌고 제가 악수를 하면은 그 악수 힘이 얼마나 셌습니까? 그런데 잘 걷지를 못하고 불편한 모습을 보면서도 제 뒤에 서서 예국가의 사절까지 크게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정말 찡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런 길을 가야 됩니다. 기존 정치인들의 오만한 그런 길이 아니라 기존 정치인이나 정당이나 정권들이 버려버린 자영업자의 편에 서고 시장 상인의 편에 서고 서민의 편에 서고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에 의한 정치혁명을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비공개로.